이제 게임을 해야 좀 알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서 지형을 파악할 때 이제 지도가 이제 미완성 지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곳을 올라가요. 어떤 세빌리아 성당 꼭대기라든지 올라가가지고 그 이글 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쭉 이렇게 주변을 돌아본 다음에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건 일단 독수리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죠. 독수리는 자유의 상징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미국기의 자유의 상징으로 독수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독수리는 누구한테 복종을 하거나 단체로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사냥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세상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길라르라는 그 원래 아길라의 이름이 독수리에 관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부감으로 우리가 과거의 세계로 우리도 같이 안내할 때 그 안내자의 역할처럼 이 독수리의 시선에 부감샷들을 좀 흥미롭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마리온 코티아의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테르고라는 과학 시설에 가장 어울리는 그냥 의상을 그 감독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고, 평소에 저런 의상을 아무래도 입는 모습이 자꾸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거 미디어에 나온 인터뷰라든지 뭐. 근데 이분 취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팬으로서는 뭘 입어도 아름다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은, 여기도 가족이 다 해먹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부의 고착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부나 권력의 그 고착 현상, 즉 개천에서 육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템플러라는 조직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귀족 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시니컬하게 사회 비평을 할 때 뭐 지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와 크게 다른 게 없이 여기도 아버지 딸 다 지네끼리 해먹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날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신과 공조를 해서 약간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물론 이건 이제 영화기 때문에 이제 그레나다의 왕이 말씀하신 대로 정통 순위파죠. 정통 순위파인 정도가 아니라 원래 무함마드의 가장 측근 중 하나였던 오마이야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유를 상징하는 어쌔신들과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같은 어떤 대열에 서 있냐. 저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세력이 옛날에는 이슬람 전체 제국의 중심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쌔신과 그라나다 왕국이 동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주류 이슬람 제국, 그 칼리파시라고 부르는 주류 이슬람 제국에서 둘 다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 이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슬람 왕국계 이제 절정기 900년대에서 한 1100년대 사이에는요, 스페인 왕국에 뭐 유대인들도 와 있었고 기독교 철학자들도 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랑 신이 진짜 존재하나 이런 정말 위험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정말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상당히 자유분방한 곳이었어요, 사상적으로 그 당시에 스페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마모니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태인 철학자도 스페인 왕국에서, 스페인 그 아랍 스페인 왕국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유럽 역사에서 한 종교가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유태인들, 이슬람들, 그 카톨릭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화로 그냥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시대가 어디냐라고 역사가들한테 꼽는다 그러면 아마 스페인 이슬람 제국의 정성 시대, 특히 한 980년에서 한 1150년 사이에 그 콜도바 그라나다 왕국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레나다가 자유의 상징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을 좀 해주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애니머스가 없이 이 스토리가 전개될 수가 없어요. 일단 애니머스는 어떤 형태로서 이제 만들어낼 것 같고요. 네. 그 영화에서, 저 게임에서도 보면은 일부 게임에서는
그 어쌔신들이 애니머스를 훔쳐가지고 뭐 지하에서 이렇게 애니머스를 운영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애니머스가 이제 출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프랜차이즈 자체, 이 시리즈 자체 그 특성 자체가 현대인들이 그 DNA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체험한다는 것에 기한을 했기 때문에 그 장치가 없이는 절대로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번에는 이제 15세기 말에 컬럼버스가 미국으로 항해를 떠났던 그 해에 중세 스페인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었고 게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 도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여행을 간다 그래서 중세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게임에서 중세 예루살렘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스페인에 놀러 간다 그래서 중세 그레나다가 아니지만 여기서 중세 그레나다를 볼 수 있었다면 만약에 영화가 게임의 패턴을 따른다면 분명히 다른 시대의 다른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도시를 볼 수 있을까? 네. 과연 한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는 중에 뉴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참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초기 개척시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상상하는 것도 이 다음 시리즈를 기다리는 어떤 스릴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이 어쌔신 크리드를 보고 나면 아마 게임을 아시면 더더군다나 그런 기대를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야기의 확장성이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자신의 조상의 DNA 기억을 가지고 조상이 머물렀던 시대 그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다라는 이 전제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지금 이 스페인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2편, 3편이 나온다면 정말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역사와 그 템플 기사단과 어쌔신의 그 암투를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의 확장성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도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